자, 지금부터 오늘 오전 시장 그 브리핑을 좀 해볼 건데 시장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오전 시장하고 오후 시장은 틀리기 때문에 오후 시장 끝나고는 제가 저녁 8시 항상 실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시장 정리를 하고 시장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결정이 돼요. 이 시장 정리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주식은 무조건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사고봐가 아니에요. 일단 사고봐. 사고봐 어떻게 산다는 결정이가 아니라 일단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원전주가 굉장히 강한데 일단 원전에 대한 이슈는 좀 있어요. 저 대통령이 이제 그 원전에 대한 몇 가지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한다거나 이런 좀 빠른 수주를 요구를 하면서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어제 사실 미증시가 그렇게 나쁘게는 안 끝났어요. 약보합권으로 끝났거든요. 이렇게 0.15, 0.15, 0.13 나스닥이 크게 무너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전혀 반등해주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반등하라고 반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시장이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닌데 단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지를 잘 봐야 되고 자, 선물 지수 자체도 좀 밀리고 있죠. 그죠? 밀림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종가에서 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원달러 1300 넘는 걸 봤습니다. 자, 1300 진짜 안 넘을 줄 알았거든요. 야, 이게 1300 넘을 줄 몰랐어요. 1300원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익숙해졌죠. 달러가 많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세져요. 당연히 매도하고 달러로 바꾸려고 그러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거의 1500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죠. 코스피를 3100억 정도. 아마 이 반대매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서 매도가 나오지 않나 싶고, 자, 코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개인들이 그 200억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들 매수세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아까 살짝 사는 척 하더니 또 매도했어요. 개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개인들 오늘 매수는 상당히 좀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테마 섹터를 봐도 역시나 원자력 발전이 강하죠. 원자력 발전하고 알테오젠 얘기가 있네요. 어쨌거나 원자력 발전소들이 굉장히 강한 이런 흐름이고 미국의 그 파월도 경기 침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옐런은 경기 침체까지는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아마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다시 좀 나온다네요. 다시 꿈틀대는 코로나. 아, 이제 돈을 못 풀기 때문에 코로나에 돈을 못 풀죠. 돈을 풀었다가 이 인플레가 난리가 난 거기 때문에 못 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라도 더 이상 돈을 못 풀어서 코로나가 좀 확산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숭이 두창이 WHO를 긴급 회의를 하죠. 공정보건시장에서 검토한다는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죠? 결과 나와봐야 뭐 방송 나갈 때쯤에 방송 이제 이게 3시 40분쯤 나가니까 그때 나한테 발표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아직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잠깐 볼까요? 이게 발표하고 상관없어요. 또 막상 발표가 되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재료수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제가 알려드리지만 그걸 믿고 너무 사시면 안 되고 벌써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미코바이오메드가 제가 목표가가 2만 원 근처라고 그랬거든요. 이 목표가 찍었어요. 근데 미코바이오메드를 만약 이런 데서 수익권에 들고 계신다면 그냥 5일선 깨지 않는 한 둘갈만한 거예요.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가 되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거의 갔다 왔고 단지 이전 매물대를 다 뚫어주고 있죠. 이렇게. 이게 다행이다. 이거 깨면 안 돼요. 이거 밑으로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고 짧게 수익을 볼 때는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아 내가 들고 가겠다. 이렇게 이런 전략을 나름대로 짜는 게 좋고 지금은 꽤 많이 올라온 게 맞아요. 자, HK 이노엔도 지금 이 친구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 대바닥만 안 깨면 되거든요. 추세 전환 같으니 완벽히 된 건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대바닥 깨지 않는 꼭 원숭이 두창이 아니더라도 원숭이 두창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바닥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오늘 최소한 5일선 정도는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파미세도 급락하고 있죠. 자, 파미세를 좀 보게 되면 이 5일선 깨면 안 돼요. 딱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시장이 또 급락해요. 지금 코닥 지수가 거의 1.77%, 2% 가까이 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세게 무너지고 있는데 5개월 선 가격이 12,400원대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자리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20주선을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이거 깨게 되면 크게 무너져요. 가격이 12,200원대가 되고 이런 자리 지켜주는 거 꼭 확인해야 돼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이탈 안 했구나. 얼마야? 6,450, 아직 이탈 안 해. 6,450원 정도 이탈하자는 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거 깨가 너무 심하게 밀릴 수 있는데,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고, 이전 저점 확인하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자, 큐르컴을 봅니다. 큐르컴을 보니까 역시 큐르컴도 결국 대바닥에 와 있죠. 그죠?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 하루 급락하고 있고, 오늘 내일 종가상 만약에 큐르컴도 20주선 훼손하잖아요. 20주선 훼손하게 되면 크게 밀려서 어디가 오냐면 이런 바닥까지 올 수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미노로직스가 유일하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던 친구죠. 여기가 목표가예요. 목표가가 전고점 맞고 떨어졌어요. 전고점 맞고. 딱 시작가가 이 근처에 있다. 안 그래도 제가 전고점 근처 3,035원 이런 데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딱 저거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시장이 좀 강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전고점 맞고 떨어진 상황이라 이 친구는 우리가 볼 때가 여기였었거든요. 꽤 많이 올라온 친구예요. 올라온 친구라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단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0개월 선 가격이 2,500원대거든요.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맞고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 목표가 찍은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종 들어오는 거고 자 어차피 떨어져도 5일선이라든가 그죠? 이렇게 5일선이라든가 가깝게는 주봉에서는 5주선 같은 자리들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차백신 연구소도 보게 되면 딱 5개월선 깨면 안 돼요. 5개월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밀려서 밑으로 확 떨어져요.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8,800원대가 돼. 지금 8,900원이죠. 그래서 8,800원 깨지 않는 자리를 보고 자 녹십자임에서도 잘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죠. 이 친구도 자 5개월선 여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선 깨지 않아야 되고 가격이 9,200원대가 돼요. 그 얘기는 잘못하면 추세까지 온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주선과 60주선을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1,300원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죠. 자, 원수유산 관련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 지금 환율이 급락함으로 인해서, 급등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밀리니까 꼭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해야 돼요. 알루코는 원래, 권태리는 원래 알루코가 저기 LG엔스라고 관련이 잘 돼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바닥 찍고 턴하는 중이거든요. 실적으로 맥심으로 갔을 때, 3,700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잘하면. 20주선이죠, 20주선. 3,700원대가 아마 단기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여기 매물대 3,700원대에서 3,700원대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얘기가 좀 있죠. 위기 경보가 주의로 격상이 됐습니다. 자, 원전 관련 얘기가 좀 있는데, 그죠? 또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발언을 했다는 게 증권가 수혜가 예상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원전 관련도 좀 강하고. 또 폭염에 전력 공급 예비율이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은데 사실 흐름이 좋다기보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뭐 어떤 종목이 안 떨어졌겠어.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알려드렸듯이 이 친구 20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지 주봉에서 제가 선을 하나 꺼놨는데 이런 자리들을 훼손하지 않는 한 즉 이때도 15,200원대를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5,200원대를 깨지 않는 자리 이런 데를 잘 보고 계시고 자 우리 기술을 보게 되면 목표가보다는 월봉에서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해요. 깨지 않을 자리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것보다 어느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기가 막히죠. 정확하게 20개선 찍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밀을 만큼 밀고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도 20개선 자리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 일단 정황선이 하나 있죠. 20선. 가격이 얼마냐면, 한 2,200원쯤, 2,200원쯤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오늘 고점이 얼마 갔냐면, 2,160원 갔죠. 그죠? 2,200원 그쪽 갔다 온 거야. 이런 자리를 자꾸 뚫어줘야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자리라, 월봉에서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상황은 괜찮을 것 같고, 자, BHI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면 우리 기술하고 똑같아요. 20개선 깨면 안 돼요. 그래야 장기적인 지표가 20개선이 가파르죠. 20개선을 깨지 않아야 추세가 우상향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가격으로 보면 4,450원대가 되고 BHI도 4,450원을 깨지 않을 때가 좋은 거고 주봉에서도 이전 저점 훼손하지 않았죠. 이 천만 다행이에요. 그죠? 자, 지상권에 있습니다. 전 지상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자,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월봉이 너무 높아서 제가 하나 패스하거든요. 이분들은 단기 단타 잘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는데 딱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한전산업도 월봉에서 높아요. 20개선 깨면 리스크가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우리는 주식을 왼쪽 선에서 사야 되죠. 그죠? 이렇게 왼쪽 선에 사버릇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고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월봉 바닥 왼쪽 선에서만 사놓으면 실질적으로 손실보다는 기다렸을 때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크고 월봉에서 20개선 깨지 않는 자리들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오르비텍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오르비텍이 유일하게 월봉에서 완전 바닥권까지 치고 간 친구예요. 친구 대단하죠. 여기서 급등해졌기 때문에 20개선 회복해줘야 돼요. 회복해줘야 올라가는 거고. 자, 주봉에서도 바닥 찍고 올라주고 있습니다. 일단 5주선까지 가게 되면 목표가가 6,200원대가 되니까 그죠? 6,200원. 결국 상한가가 목표가가 되는 게 상황이 되는 게 오르비텍이에요. 일봉에서 일단 20에서 얘 뚫어줘야 돼요. 여기가 딱 이만큼 떨어졌구나. 희한하지 않아요? 그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어느 정도 다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그 20개선을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지만 나중에 반등할 때도 일봉에서 21선의 친구가 저항선이 되게 돼요. 이거 맞고 떨어진 거예요. 얘 뚫어줘야 더 갈 수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사는 건 의미가 없고 만약에 오르비텍을 꾸준히 모아간다면 역시나 월봉 바닥에서는 모아가면 이 친구는 이런 데까지 안 밀릴 것 같아요. 단지 이전 저점, 이번 달에 저점을 깨게 되면 위험하니까 이번 달 저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도 이게 월봉에서 좀 판단이 안 서는데 자, 주봉에서 제가 매물대를 하나 걸었어요. 이렇게 여기 매물대요. 여기 보게 되면 가격이 딱 5,230원이거든요. 이거 저 찍고 나갔어요. 요거 깨게 되면 보성 파워텍 또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높이가 낮지 않잖아. 그죠? 자, 우리가 살려면 최소한 이런 데 사야 되겠죠. 주식을. 이런데. 최소한 늦게 사도 저기 빠르면 이런 사놓고 기다리는 건데 여기서 샀을 때도 의식해서 깨면 확 무너져요. 안 깬 거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봉에서 이 매물대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뚫어줄 때 누군가가 강한 거래량, 즉 항상 알려드리는 건데 기본이에요. 이제 변곡점 같은 게 있죠. 이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자리를 뚫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여기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게 되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보성파워텍이 주봉을 지켜주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은 깨지 않는 걸 잘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제가 항상 올려놨거든요. 제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멤버님들하고 중간중간에 대화를 많이 해요. 기본 강의 실전 투자 있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대신에 골드분들, 멤버님들 이상 분들만 시청이 가능하고 또 아침에도 만나고 이렇게 좀 저녁 때도 끝나고 이렇게 멤버님도 따로 방이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아마 지금은 솔직히 좋은 수익을 거둔다고 말씀 못 드려요. 아무리 멤버님들하고 저라고 그러더라도 이런 급락장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정상적으로 정상화되면 생각보다 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꼭 영상을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한신기계는 많이 올라가든 말든 무조건 패스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1,000원 하던 주식이 15,000원 갔거든요. 15배 올라갔죠. 무슨 히말라야산 급이 될 거예요. 그죠? 가장 최정상에 내가 잘못하면 물릴 수 있으니까 사려면 이런 데가 정답인 거죠. 그죠? 너무 올라갔고. 앞으로 우측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측산에서 주식을 사거나 잘못하게 되면 크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내일 금요일 종가상 만약에 주선 깼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단기 반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2,000원까지. 단 깼다. 확 무너질 수 있어. 여기를 안 깨야, 이수는 안 깨야 10,000원까지 왔다 갔다 한 단기 반등 정도 하는 거지. 저런 자리를 깨게 되면 순간 확 밀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에너토크도 잘 반응해주고 있는데, 에너토크도 제가 이때 알려드렸거든요. 조심하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서 하면 이렇게 큰 고통이 와요. 18,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잖아. 80% 날아간 거예요. 월봉 바닥에서 산 우리도 지금 15%, 20%, 30% 손실권이거든요. 월봉 고점에서 하면 답이 없어요. 월봉 고점에 샀을 때는 20%, 30%가 아니에요. 시장 무너지면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막 8분의 1 토막 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다행히 깨지 않아도 이식해서 안 깨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원래 원전하고 전기는 같이 움직이는데, 강명전기 할 때 아슬아슬하죠. 5개월 선이 2,930원인데, 간신히 지켜주고 있어요. 깨면 무너져요, 이 친구. 무너지고. 자, 주봉을 보게 돼도 역시나 추세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오늘 시장 무너지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있고, 역시나 강명전기도 순간 많이 올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아차하면 또 무너질 수 있다.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일진전기도 우선 깨고 있는데, 이 친구도, 자, 절대적으로 밑에서 일단 5에서 깨면 안 되는 게 기본인 거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선 하나 거놨어요. 예전에 뚫어준 변곡점이거든요. 이런 자리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아직은 잘 이탈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 순간 확 무너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재룡전기를 봅니다. 재룡전기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선 안 깨고 있죠. 여기서만 안 깨면 돼요. 아직 20개선도 밀지 않죠. 20개선이 5,797원인데 이 친구는 무슨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지금. 시장 무너져서 조정 들어왔는데, 자, 주봉에서 여기서 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하게 밀리면
60주선이 오게 되고 이러한 60주선을 찍고 나갈 때가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흐름 좋아요. 단지 60주선을 깨거나 그러면 더 심하게 밀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매수 진행을 하는 게 딱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재룡전기 좋다고 할 때가 벌써 이럴 때거든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바닥에서 벌써 한 30% 올라왔고 목표가 맞고 떨어진 친구라 언제든 조정 들어와도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세명적이 많이 밀리고 있죠. 대바닥권이 오면 이 친구도 한 번에 사지 말고 지금 완전 시장 불안하니까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분할로 모아 나가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줄 거예요. 세명적인 저는 괜찮게 보는데 단지 지금 먼저 시장이 급락하니까 우리가 피해갈 방법은 없고 시장이 살아난다거나 전기주가 살아날 때 세명전기 주가는 그냥 낮은 거죠. 그냥 싼 거예요. 이런 데 물린 것도 아니고 이런 데 사놨으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좀 굉장히 큽니다. 재룡산업도 이제 전저점 깨면 안 되겠죠. 그죠? 자, KBI 메탈이 완전 이제 지하권 들어왔거든요. 위험해. 지금 위험하긴 한데 1,700원대가 제가 그 10일 이픽식 물량으로 알고 있는데 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있지. 이제 가격 조정도 꽤 돼 있고 기간중이 길어서 이 친구들이 저점마다 모아 나가면 지금 굉장히 대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살만한 친구들이 많은데 단지 지금 개인들이 계속 사게 되면 시장이 떨어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모아 나간 전략 이런 전략들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가온전선도 행보는 좋아요. 이 친구 월봉에서 보게 되면 딱 이숙시켜서 이런 자리 안 깨면 아마 반드시 뛸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고 일봉에서도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얼마 전에 떴기 때문에 가온전선 흐름도 나쁘지 않고 순간 좋은 수익을 한동안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대한전선이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친구가 시장 급락하는데 제가 20선 깨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오늘 종가상 이거 깨게 되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상, 내일이 종가가 되겠죠. 내일 종가상 주봉에서 20선 깨게 되면 확 밀려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점. 자,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은 어차피 20개월선에서 벌써 위험했어요. 저게 가파른 종목이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떨어지고 있는데 하방으로 열려 있어요. 자, 주봉에서도 제가 어제 이전 저점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 깨고 있죠, 지금. 물론 시장이 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린데 시장 살아날 때 반드시 돌아나가 줘야 돼. 지금은 하방으로 더 열려 있고 리스크가 아직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무리 대원전선을 사고 싶어도 제가 사더라도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야지 한 번에 몰빵한다거나 여기를 바닥으로 단원을 해서 확 사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추세도 안 되니 깨져 있고 다 깨져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들이 웬만하면 지금 추세를 다 깨고 있죠. 그죠? 이 시간별 추세자 동향을 잠깐 보면 잠깐 중간중간 체크하고 갈게요. 역시 외국인들 매도세가 세고 호세피는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죠. 유일하게 이제 코스닥을 좀 매도하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매수세가. 개인들 매수세가 줄어들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변동폭이 센 좀 이 코스닥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장마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강화한다네요. 예전 같으면 아마 저런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였을 수도 있는데 전혀 못 움직이죠. 그죠?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시장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진비 엔진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있었는데 시작가가 매물대죠. 시작가가 매물대를 맞고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딱 시작가가 매물대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쭉 밀렸고 다른 관련주들도 지금 월봉에서 완전히 바닥치고 있어요. 대성무생 같은 경우 친구도 완전 바닥권에 있는데 특히나 신용 물량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증권사에서 재무제표가 좋은 친구들은 이제 신용대출 많이 해주잖아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 재무제표가 단단한 친구들이 더 급락을 많이 하죠.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진바이오텍도 대바닥이 와 있고. 이런 많은 친구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때만큼 대바닥을 와 있기 때문에 며칠 좀 더 참으면 이제는 돌아나가지 않을까. 정말 이것까지 깨버리면 정말 우리나라 시장 폭락하는 건데 안 그래도 폭락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 기본 체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회사들이 어느 정도 다 탄탄하단 말이야. 그죠?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의 영향, 1,300원이 넘어간 달러의 영향으로다가 외국인들의 탈출 러시가 센 거예요. 제가 이 비료 관련주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변동폭 감당 못해요. 이 월봉 높은 거 사게 되면 순간 뛰는 거 샀다. 근데 단타 단기를 잘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엄청난 손실로 올 수 있으니까 제가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랬죠. 비료 사료주들은 전체적으로 패스하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대형주 좀 잘 보고 갈게요. 그죠? 삼성전자가 눈높이 낮아지죠. 상대적으로 대단하긴 한데 어쨌거나 목표가가 증권사마다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차피 추세를 못 돌려놔요. 지금 이 친구가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도 추세가 완전히 하향이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야, 언제로 회귀했냐면, 이때 가격이, 이때가 언제야? 지금 가격 잠깐 볼게요. 이때 17년도 11월 달에 고점이 57,500원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17년도, 5년 전으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5년 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제 여기 뭐 20년도로 다 회귀했고, 만약에 이 친구가 60개선을 깨게 되면 가격이 지금 57,600원인데 아슬아슬 깬 거예요. 지금 깨게 되면 제가 생각한 삼성전자의 마지노선이 53,400원대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야 17년도로 회귀한 거야 주가가. 회귀 엄청난 거죠. 그죠? 리스크가 있고 지금 엄연히 알려드렸죠.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5주선을 깨면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그죠? 위험하게 되는데 벌써 위험해졌고 5주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는 이 친구도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저번 주에 제가 알려드렸죠. 이 자리가 그 59,600원대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인데 저번 주에 그냥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추세가 우하향이 확증이 됐어요. 따라서 앞으로 5주선 돌파 안착해주거나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역시나 추세가 이렇게 좋거나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카카오도 엄연히 추세 우하향이죠. 월봉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위험해요. 자, 보시게 되면 왼쪽 산, 오른쪽 산인데다가 60개선까지의 깊이가 깊죠. 심하게 밀리면 저기 와요. 가격이 얼마냐면 57,000원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도 차트라는 건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위로를 해준다고 막 제가 위로해주면 좋은데 삼성전자가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죠? 위로를 해주면 좋단 말이야. 근데 위로를 해준 영상은 마음은 위로가 되는데 내 계좌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영상을 좋아하는데 절대적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가 60개선이니까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변곡점과 지선을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5주선 그러니까 77,000원대를 돌파 안착해주기 전까지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주선 반드시 돌파 안착해줘야 돼요. 김혜리님 S에너지 앞에 해놨어요. 이렇게 영상 앞으로 돌리시면 돼요. 앞에 잠깐 다녀오세요. 그러면 SNS 올려놨어요. 역시나 지금은 추세가 아직도 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LG엔솔은 제가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박스권에 있어요. 박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반등해줘야 돼요. 모든 박스권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더 무너져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하단 가격이 33만원대가 돼요. 그래서 33만원대를 잘 보고 계시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는 좋죠. 그죠? 좋은데 단지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뭐 박스권 하단에 사서 뭐 상단에 팔고 뭐 이렇게도 되는데 이렇댔는데 예, 많이 좋아졌어요.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친구들은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이런 전략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삼성 SDI가 좀 밀렸다 반등해주고 있는데 역시 추세는 깨진 거예요. 월봉에서 엄연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전 바닥 이런 데 올 수가 있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 못 해놓고 있는데 이 자리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 칭의 변곡점이죠. 저번 주 저점인데 51만 8천원대를 깨게 되면 많이 무너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버텨주고 있고 자 네이버도 급락을 하다가 조금 반등해 줬는데 자 60개선이죠. 그 삼성전자가 지금 찍고 있는 자리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23만원대가 돼요. 그래서 23만원대 이탈 여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 이제 저점 찍었는데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몰라요. 항상 저점이라는 거는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됐을 때 위에서 보니까 아 저희가 저점이었구나 이런 거지 저점을 그 누구도 함부로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가 7만이 저점이라고 그랬고 6만 전자가 저점이라고 그랬고 5만 점 후반 전자가 저점이에요. 저점을 어떻게 맞죠? 미래에서 온 사람이 못 맞추는 거예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서 보니까 저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이버도 5주선 돌파 안착해놓을 때까지는 아직 저점이 잡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엄연히 추세는 아직도 하향인 거예요. 이 부분을 리스크를 안고 보셔야 됩니다. 자, LG화학만이 제가 유일하게 추세 전환 해놨다고 했죠. 그죠? 유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5개선 위에 있잖아. 장기적인 지표는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전혀 깨지 않게 하고 있죠. 유일하게 이 친구만 추세 전환 해놓은 거예요. LG화학이 어쨌든 회사가 어쨌든 뭐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2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추세를 유지해주는 게 무척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잘 살아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주사위 배팅 금방 해드렸고, HM을 좀 보게 되면, 제가 깨지 않을 자리 하나 권하는데 깼죠. 자꾸 깨고 있고, 20개월선을 하이를 하게 되면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 변곡점도 깨고 있어요. 추세가 우하향이 확증이 된 거야.
확정이 됐고, 자, 주봉에서 선 하나 걸어놨어요. 이번 주 종가상 이거 밀고 내려오면 더 밀려요. 가격이 23,800원인데 아슬아슬하죠. 자, 23,800원을 깨게 되면 HM이 영업이익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추세가 밑으로 하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 같습니다. 대형주들은 어쨌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 대형주들이 먼저 선반영이 돼서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반드시 조심해서 봐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전국 장마예보가 좀 있는데 지금 여기 비 오나요? 혹시 계신 것도 우리도 막 지금 막 쏟아지기 전이야. 안 그래요? 지금 여기 뭐야 뭐 관공서에 볼 일이 있는데 방송 끝내고 비 오기 전에 갔다 오려고요. 고성화하고 장마 관련주들이 참 비료사유주가 장마 관련주구나. 안 좋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참고사항이에요. 막 믿고 맹신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태고사이언스 흐름이 좋은데 바이오ES에 참가 얘기가 있네. 그죠? 잠깐 볼까요? 태고사이언스하고 이셉지수 좀 볼게요. 양주 비와요? 태고사이언스 흐름이 좋아요. 단지 이제 목표가 다가가요. 제 2층 예전부터 좋게 보고 있었는데 멤버님한테 제가 따로 알려드렸고 20개월선이 딱 목표가예요. 가격이 24,000원대. 그래도 한 10몇 프로 여유 있죠. 일단 1차 목표가 찍었어요. 60주선. 60주선이 원래 저래요. 원래 대단해 60선이. 지상에서 이제 지상에서 지하로 탈출하는 과정인데 아직 지하권이기 때문에 지하권에서 좀 사놓으면 태고사이언스 한번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재생에너지가 중국의 장악이 우려가 된다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신재생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산을 금지시킨다는 뉴스가 있었죠. 정확히 몰라요.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상황을 해보고 지긋지긋한 하락장이죠. 반등 모멘텀 3개. 뭔 얘기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환율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 긴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긴축도 좀 완화가 돼야 되고 이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인데 이건 뭐 그죠? 국내 상장사 실적 개선 당연한 거고 이런 인플레가 잡혀야죠. 유가도 좀 잡혀야 되고. 아이온이 얘기가 있네.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있습니다. 아이온 잠깐 보고 갈까요? 위험하죠? 이게 이식기어선 가파를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에 따라서 이식기어선을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한데 알록부터 앞에 있어요.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한데 이 변곡점이 있죠. 여기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실적으로 최초에 이식기어선 안 깼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가 이식기어선 각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이식기어선이 가파르게 떨어져 평평할 때 여기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가파르게 되면 이걸 깨게 되면 확 무너져요. 이식기어선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빠르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깨게 되면 급락이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이식기어선이 가파른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 얘기는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건 아이온스구나. 아이온을 한번 보자. 아이온스는 어쨌거나 그래요. 아이온도 그죠? 주식은 싸졌네, 그죠? 왼쪽 산, 오른쪽 산. 주식은 무조건 제가 왼쪽 산에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거 아니고, 떨어져 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서 지금 한신기계가 막 여기서 반등한다고 들어가잖아요. 잘못 물리면 사상 최고가 물려요.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건데, 지금 아이온 같은 경우는 급반등하기보다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옆으로 더 항상 갈 거예요. 기간 조정이 거쳐지고. 이게 한신기계가 저렇게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지만, 모르는데 회사 상황은 틀리니까. 사더라도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반등해준다고 사타 잘못 들어갔다. 물론 단타나 단기를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원래 단타 단기 스캐퍼 분들은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스윙이나 단타, 빠른 단타 단기 또 손절도 칼 같아야 되겠죠. 이러신 분들이 아닌 다음엔 월봉 고점에서 사게 되면 역사적 최고점에 물리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서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자,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멤버님들은 제가 잘하면 오후 2시에 또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썸네일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썸네일 어떻게 올릴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아침에는 이 썸네일로 만나죠. 장초반 잠깐만. 그럼 제가 오후장 잠깐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장 잠깐만 썸네일 올라오면
2시쯤에 제가 올릴 수는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잠깐 일을 봐야 돼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못 올리고, 하게 되면 제가 2시쯤에 한 번 더 올려서 중간에 시장 점검을 좀 1시 반쯤 할 수도 있고, 2시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1시 반쯤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을 보고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멤버님들은 최대한 하루에 자주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길게는 못해도 짧게라도 자주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따 올라가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때 궁금한 종목이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중간중간 시장 중간중간에 자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보자고요. 자, 1시간 동안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따 일반 분들은 어차피 저녁 8시에 매일 실방이 있으니까 저녁 8시에 오늘 다시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죠? 급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내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